안녕하세요. 최동환 원장입니다. 한의원에서 진료를 하면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질환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장병, 소화불량, 담적병, 두 번째는 두통, 어지럼증, 세 번째는 불면증, 공황장애입니다. 사실 이 질환들은 서로 많이 겹칩니다. 위장병, 소화불량, 담적병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두통, 어지럼증, 불면증, 공황장애 환자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소화의 문제가 두통, 어지럼증, 불면증, 공황장애 등을 유발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며 소화가 잘 되고 위와 장이 건강해지는 것이 이런 질환들을 치료하는 데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오늘은 두통 치료 중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처방 중 하나인 팔미지왕탕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팔미지왕탕은 신장을 보하며 하체를 따뜻하게 하는 대표적인 처방입니다. 우선 환자분의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40대 여성인 A씨는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머리가 아프면 속이 메스꺼리고 토하고 눈도 잘 안 보입니다. 머리가 아프며 토하는 것이 심합니다. 거의 매일 머리가 아프고 메스꺼립니다. A씨는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합니다. 심한 편입니다. 신물도 올라옵니다. 또 A씨는 손발이 차갑습니다. 발이 원래 찬 편입니다. 소변도 자주 보는데 날씨가 추우면 확실히 소변을 더 자주 봅니다. 자, A씨의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전형적인 증상을 갖고 있는 환자분의 예입니다. A씨는 소화가 잘 안 되고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우면서 속이 울렁거립니다. 머리가 아프면서 속이 울렁거리는 증상은 담음, 담적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이며 담음, 담적을 다스리는 이진탕 가감방을 사용하면 효과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머리가 아프면서 속이 울렁거리거나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두통에 담음, 담적을 다스리는 처방을 사용하면 효과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담음, 담적을 다스리는 처방으로는 이진탕 가감방을 많이 사용합니다. 앞에 예를 든 A씨와 같은 두통 환자가 오셨을 때 우선 이진탕 가감방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더불어서 대장의 숙병과 독소를 빼주고 어혈을 풀어주는 도인승기탕을 같이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용하는 약이 오늘의 주제인 팔미지왕탕입니다. 담음, 담적을 다스리는 이진탕 가감방이나 도인승기탕을 사용하여 두통이 호전된 후에 재발을 줄이고 마무리하는 목적으로 팔미지왕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진탕 가감방과 도인승기탕을 사용하여 전보다 두통이 좋아졌지만 조금씩 남아서 반복되는 경우 팔미지왕탕을 사용하면 두통이 안정되고 효과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두통, 다른 처방으로 잘 안 낫는 두통, 그리고 두통 환자가 하체가 많이 차갑거나 발이 찬 사람, 추위를 많이 탄 사람에 응용할 수 있는 처방입니다. 팔미지왕탕은 신장을 보하면서 하체를 따뜻하게 해주는 처방입니다.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하체가 많이 차가운 것은 두통이 생기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팔미지왕탕을 사용해서 신장을 보하고 하체가 따뜻해지는 것이 두통을 다스리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팔미지왕탕의 처방 구성을 살펴보면 숙지왕, 산약, 산수유 등의 신장을 보하는 약재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약재 등으로 구성됩니다. 즉, 신장을 보하면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처방입니다. 이 약이 두통에 효과가 있는 것을 몇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많은 두통의 원인을 담음, 담적으로 볼 때가 많은데 신장이 허하고 차가우면 우리 몸의 물 성분인 진액이 원활하게 순환하지 못하며 담음, 담적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을 보하고 따뜻하게 하는 것이 진액이 잘 순환되게 하여 담음, 담적을 해소함으로 두통을 치료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신장을 보하고 하체를 따뜻하게 하는 것은 상체의 열을 내려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체로 열이 많아지고 압이 올라가는 것은 두통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우선 한 가지 원리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을 상중하로 나누었을 때 우리 몸의 중, 가운데에 있는 위와 장이 잘 소통되지 못하고 소화가 안 되면 상체로 열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체는 차가워집니다. 또 스트레스가 심해도 상체로 열이 많아지며 하체가 차가워집니다. 실제로 소화가 안 되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상체로는 열이 많아지는데 하체는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A씨처럼 만성적인 소화불량 환자의 경우 하체나 발이 차가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체의 열과 압을 내리는 방법은 몸의 가운데인 위와 장을 소통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하체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상체의 열을 밑으로 내려주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큰 관점에서 보면 상체로 열이 많아지고 하체가 차가워지는 것은 몸의 열이 골고루 전반적으로 분포되지 못하고 상체 쪽으로 몰린 것입니다. 신장을 보하고 하체를 따뜻하게 하는 것은 상체로 몰린 열을 밑으로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족욕, 반신욕이 두통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팔미지왕탕을 사용해서 신장을 보하고 하체를 따뜻하게 하는 것은 상체의 열과 압을 내려주어 두통 치료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체로 열이 많아져서 두통이 생긴다고 했을 때 차가운 약을 써서 열을 내리고 두통을 다스릴 수도 있지만 상체로 열이 몰린 원인을 몸의 가운데나 아래, 즉 중이나 하의 문제로 보고 중이나 하를 다스려서 상의 문제, 두통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몸의 가운데 중의 위와 장, 소화기를 소통시키거나 하의 신장을 보하고 하체를 따뜻하게 하여 상의 문제인 상체의 열과 압을 다스리고 두통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의 문제지만 중과 하를 다스려서 상의 문제를 다스리는 것은 몸의 전체적인 균형을 회복시켜서 부분의 문제인 상의 문제, 두통을 다스림으로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의 문제라는 것이 상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과 하의 문제가 상의 문제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신장의 지름이 부족한 것도 상체의 열과 압을 유발하여 두통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의 지름이 허하면 스트레스나 과로, 수면 부족, 소화불량 등 몸의 열을 유발할 수 있는 외부의 자극이 있을 때 간이나 심장의 열이 쉽게 심해지며 두통으로 이어지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의 지름이 부족하여 열이 많아지는 것을 음허화동이라고 합니다. 신장의 지름을 보충하여 몸에 수가 많아지면 열을 유발하는 자극 요인이 있을 때에도 쉽게 열이 많아지거나 압이 올라가지 않게 됩니다. 팔미지왕탕의 구성 약재 중 숙지황, 산약, 산수유는 신장의 지름을 보충하므로 열과 화를 다스리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좀 전문적인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제가 팔미지왕탕을 두통에 사용하는 것은 이런 이론적인 부분 외에도 제가 임상에서 팔미지왕탕을 두통에 사용했을 때 효과적이었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한의학적 처방이 머리가 아프다고 머리만 보거나 진통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아픈 경우에도 몸의 전신적인 균형을 잡아서 머리를 다스리는 관점이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다고 했을 때 머리가 있는 상체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몸의 가운데와 하체를 다스려서 상체의 두통을 다스리는 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팔미지왕탕이란 처방도 하체의 신장을 보하며 하체를 따뜻하게 하여 몸의 전체적인 흐름을 바꾸고 균형을 잡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몸이 좋아지며 두통이 좋아진다면 고질적인 두통, 재발을 잘하는 두통에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은 고질병, 만성병에 한의학이 가치를 갖는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